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네, 첫 어떻게 보면 2월 달 평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2월 달도 시작하면서 저희가 재미난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만한 얘기입니다. 바로 감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해고, 경기 침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신경 쓰지 않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2020년 그 전부터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주변 상황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 그런 관점으로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월가, 감원, 경기 침체의 신호일까?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서 실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은행권들의 실적이죠. 은행권들의 실적은 좋은데 사람을 줄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시스템 교체다. 네, 그래서 월가나 한국의 은행 감원으로 읽는 다음 사이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감원과 침체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감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물론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불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 뉴스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감원들은 실적이 나쁜데 사람을 자르는 그런 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 구조를 바꾸는 감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AI죠. 네. AI를 통해서 그리고 모바일 시대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감원을 왜 할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경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이렇게, 물론 미국 경기 지금 안 좋아요. 한국도 안 좋고. 근데 월가에서 감원을 하는 것은 경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비용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은행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대출이나 이자,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겠죠. 예. 다만 사람 중심 구조가 시스템 중심 구조로 좀 더 넓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과 금리의 재결합, 예, 인건비 곱하기 자본 비용, 이게 어떻게 보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은 다시 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해요. 효율적으로 사람을 쓰는가. 네. 그래서 은행은 본질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다 앞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요청을 하죠. 1대1로 거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더 빨리 처리를 해야지. 더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은행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금리의 환경 변화가 곧바로 감원이랑 연결된다라는 거. 그냥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안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돈을 더 적게 벌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딜은 살아있는데 왜 자를까? 이 딜이라고 하면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IB나 트레이딩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원은 계속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계약이 늘어도 사람은 늘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은행권들 보면은 시니어나 중간 관리 그리고 중복 기능부터 좀 정리가 된다라는 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을 안 하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보급화, 스마트폰의 보급.
어른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에.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들, CS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실 이 중복되는 거, 이거부터 정리를 많이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I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AI가 채용도 하고 감원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AI한테 딱 물어보면은 사실 은행권 같이 단순한 경우에는 되게 간단합니다. 은행권 관련된 데이터 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거 없애줘.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중복되는지 AI는 금방 파악해요. 그래서 AI는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는 일자리 없앤다기보다도 같은 매출을 더 적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중복 제거. 사실 이 없앤다라는 느낌도 비슷하긴 해요. 없애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매출을 더 적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문서화하는 거. 여기 뭐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어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걸 AI는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자동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복잡하게 산재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어떤 표준화시키거나 자동화시키려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잡아야 되죠.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경험이 굉장히 많거나. 근데 AI는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표준화 문서화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AI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게 AI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한국은행은 그럼 왜 조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은 이미 조용한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은행이 지금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고시킨다고 하면 사실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기업들이. 뭐 대기업들이 사람 많이 자른다라고 하면 특히나 욕 많이 먹잖아요, 한국에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고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성, 그리고 고용에 대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되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축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희망퇴직, 그리고 자연 감소, 그다음 신규 채용. 사실 이 신규 채용 축소가 먼저 시작됐죠. 조용하게. 그 다음에 희망퇴직은 아예 대놓고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연감소는 뭐 일을 안 준다라든지 지방으로 보내버린다든지 알아서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리지만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느리지도 않아요. 점점 더 빠르게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주변을 잘 관찰하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점포가 감소하고 있어요. 점포가 감소한다는 건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이거는 이미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점포가 줄면은 창구에 인력이 감소하고 운영 인력도 감소하고 시스템 의존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인력을 어떻게 다른 걸로 치환하냐. 바로 시스템으로 치환한다. 과거에는 이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모바일로 치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바일이 어쨌든 빨리 무언가를 띄워주긴 하는데 그게 처리를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AI,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은행의 사람 배치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세계 경제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금리, 생산성, 지역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금리는 인하 여부보다 얼마나 유지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할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현재 있는 금리라도 유지할지 이걸 신경 써야겠고요. 두 번째, AI는 GDP보다 고용 구조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용 구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수 지표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 점포 축소는 지역 경제 체감 침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체감 침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침체라기보다도 점포가 하나하나 축소되면서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거나 점차적으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네, 점포가 줄어드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을 느끼게 돼요. 느끼면서 체감적으로 침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읽어야 할 가격 신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원이라고 하면은 이 투자, 어떤 경기의 하락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감원은 당장의 하락은 아닌데 고용 감소가 이 마진 기대에 대한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마진 기대가 올라가게 되죠. 화이트 칼라가 감원되면서 생산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채용이 동결되고 감원되면서 체질 개선 구간으로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포가 아니라 품질을 좀 더 산다는 거. 물론 감원되시는 분들, 그리고 채용에서 어떻게 보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봉이 뭐 거의 안 오르죠. 네. 대기업의 몇 개,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 말고는 거의 뭐 연봉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즐겁게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금리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마무리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감원이라고 하면은 침체 신호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금리 이후의 시대에 기업이 선택한 생존의 표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AI가 더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생존의 표준은 더 가혹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투자 시스템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은 시스템으로 변화될 거고 성장은 효율이라는 단어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앞으로의 사이클을 가져갈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적용시키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을 텐데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지 그 생존 표준들을 잘 지켜보면서 그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가 감원, 이걸 경기 침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안 좋은 것들을 최대한 투자의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